안녕하십니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미나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돌봄 종사자님 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성동구에 있는 돌봄 종사자님들을 위해서 제작은 하였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편히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의 목차는 지금 첫 번째로는 제가 들어가는 간단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대 법정 의무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왜 들으셔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장애는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장애인의 삶과 일상생활은 어떠신지, 또 장애인복지법의 변화는 어떠한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컨텐츠, 네 번째 컨텐츠는요, 다른 한짝이라는 어떤 동영상에 대한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장애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하는 그런 개념과 참여와 보장을 위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컨텐츠와 다섯 번째 컨텐츠 동일하게 나가는데요. 기존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주, 사장님을 위한 지원제도, 또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의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내용에 보시면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할머니와 냉장고라고 해서 EBS의 지식 채널로 검색을 해보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람은 누구나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이 영상에 보시면 그 손녀가 몸이 불편해진 할머니를 위해서 냉장고 문을 쉽게 여닫는 방법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추천해드리는 영상이고요. 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왜 받으시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 4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교육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네 번째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돌봄 종사로 일을 하시는데 되게 필요한 교육이고, 이 4대 법정 교육은 우리 돌봄 종사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분들도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화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전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그 자체 교육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다니는 사업주분, 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접 그 직장에 다니는 동료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강사를 초빙하시게 된다 하면 저처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 장애인식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강사 지원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와 고용공단을 통해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드리고 강사비를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와 공단을 통해서 저희 복지관으로 이 강사비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원하시는 기관은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사를 무료로 지원받으셔서 하실 수 있는 기관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 50인 미만인 사업체분들도 매우 많으세요. 그리고 1인 사업주이시거나 작은 소규모, 예를 들면 옷가게나 카페 같은 곳은 상시 근로하시는 분들이 50명 미만이 되시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다 같이 교육하기도 어렵고 강사님을 초빙하셔서 교육하기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간이로 된 자료물을 배포하시거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 교육을 회사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에게 메일로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이 교육을 이수하신 걸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신다면 이런 간이 자료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시청을 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자체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 회사분들은 또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4가지 교육은 꼭 이 교육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애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교육 내용에 꼭 담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설비들은 이런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데 정당하게 필요한 편의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를 위한 평등권 보장에 대한 교육도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있는데요. 사업주분들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또 장애인분들께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 교육 이후에 사업주분들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세 번째 교육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밖에 직장 생활에서 장애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대부분의 저와 같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분들께서는 장애인이 직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고용을 하셔서 유지되고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교육의 컨텐츠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거나 좋아하실 만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 내용에서는 이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담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장애란 무엇일까요? 네, 좀 어렵죠. 이걸 깊이 생각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장애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다리가 절단되거나 아니면 다른 몸의 신체 부위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장애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는 장애는 그 장애의 손상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손상이 있지만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나 아니면 환경적 장벽에서 상호작용해서 장애라는 것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이 장애인분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이 환경적으로
버스라는 것을 탈 수 없게 된다 하면 그제서야 또 환경적인 제약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그 트렌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나 정신적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장애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로 장애인의 삶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의 인구의 약 5%가 장애 인구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장애인 범주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의 장애 인구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많은 장애 인구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장애인 분들 중에 10명 중 6명은 경증의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증의 장애인의 90%가 지금 지체나 청각, 시각장애인 반면에 중증의 장애이신 경우에는 지체, 직적, 뇌병변 등 복합적인 장애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애인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돌봄 종사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장애인분들이 생활 속에서 고마움과 그 다음에 감사함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상생활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부이시고 아니면은 이 활동지원사 역할도 하시지만, 주부이신 분들도 많고, 이런 다양한 역할이 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반복된 그런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어렵고, 정말 고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셔야 하는데, 청소, 교통수단 이용, 식사 준비, 빨래하기 등 약 30%, 4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나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지원의 필요성은 17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년층에서도 정말 많은 욕구를 보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 환경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돌봄 종사자님들께서 일상생활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복지법에는 새로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작년 말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양성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지 교육의 내용도 이제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를 바라보는 그런 사회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 환경의 기반, 하다못해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는 시설, 매우 어렵겠죠?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제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제도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